네, 안녕하십니까. 네, SHRM23 두 번째 파트 디브리핑을 맡은 휴넷 인재경영실의 김도영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시간을 엑스포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사진과 영상을 좀 담아오려고 노력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담당하게 될 세션은요, 엑스포 약간 소개 드리고, 리더십 세션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저는 어떤 강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 엑스포를 갔을 때 가장 크게 보았던 거는요, HCM 시스템의 강화 부분이에요. 사실 인사 시스템은 HR 담당자, 저를 포함한 HR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2019년에 SHRM에 한번 참석했을 때, 그때 이 HCM 시스템들이 한참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올해 가보니까 훨씬 더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모든 직원 경험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통합 제공하는 경향들이 좀 강해졌는데요. 특히 이제 온보딩 쪽에 대한 솔루션들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온보딩을 했을 때 입사 첫날, 그리고 입사 일주일, 그리고 입사 한 달 이렇게 각 시점별로 미션을 이렇게 제공해서 게임 하듯이 그 미션을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이 온보딩 경험을 강화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인사 솔루션 쪽은 통합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인정과 피드백이에요. 인정과 피드백은 사실 솔루션의 문제라기보다는 동료들과 상시적으로 인정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몰입이라든가 소속감 또는 유대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요. 기존과 약간 달라진 점을 보자면은 예전에는 핵심 가치나 어떤 인재상 기준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배지를 제공하는 방향이 좀 많았었고, 저희 회사도 그렇게 피드백과 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회사 생활 전반에서 어떤 모든 순간, 여기 나왔듯이 every moment matters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입사 1주년 또는 가족의 어떤 축하하는 일이 생길 때 그런 모든 순간과 경험에 서로 직원들끼리 배지를 나눠주고 피드백을 나눠주고 그리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남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던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 간의 인정과 피드백이 직원들의 어떤 유대감과 소속감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AI 솔루션의 등장이에요. 인사 솔루션에 AI 시스템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인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 직원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뽑아서 또 연결하고 붙이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AI가 붙어지면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거나 인사이트나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AI가 스스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은 AI 알고리즘이 어떤 직원들의 보상 수준을 1차적으로 미리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담당자들이 추가로 논의하는 이런 경향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AI 솔루션인 인사 시스템에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들이 내년도나 그 후에는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포에서의 마지막 그 키워드는요, 멘탈 헬스 쪽이에요. people first라는 단어가 아까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직원들의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굉장히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또 아까 보았듯이 2024년 시험에 하나의 트랙으로 멘탈 헬스가 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서도 이 멘탈 헬스케어 솔루션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AP와 디지털이 결합된 헬스케어 솔루션도 등장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신적인 상담 받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상담사와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등장했던 것들도 이번 엑스포의 하나의 특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엑스포에 대한 내용들은 이 4가지 키워드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2번째 세션은 제가 결국 리더십이야 but이라고 점점점이라고 정했어요. 보면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피플 퍼스트로 가면서 결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기와 몰입, 이것이 결국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라든가 기술은 시간의 차이일 뿐 표준화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몰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 그 몰입과 동기를 좌우하는 것들은 결국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HRM 23에서도 리더십 세션과 리더십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리더십인데 리더들이 떠나고 있다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많은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팀원들이 팀장을 되고 싶어 한다, 적극적으로. 한 그런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상반기 리뷰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커리어 트랙을 한번 선정하게 해봤거든요. 리더 트랙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전문가 트랙으로 가고 싶은지 아직은 잘 고민 중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아직 결과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비율이 적극적으로 리더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하건대. 그래서 지금 어떤 리더를 기피하는 현상, 리더 포비아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이 중간 관리자 이슈가 동일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세션을 주로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세션에서는 리더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세션도 있었고, 누구도 지금 리더를, 미들 매니저를 하고 싶지 않는다 이런 세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정말 이렇게 리더십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리더들이 떠나고 있다. 리더는 어떤 현상에 마주하고 있느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 점이 있었고요. 직원들이 번아웃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리드해야 되고, 또 DEI, 굉장히 MZ세대들은 다양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DEI와 빌로잉 이슈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까지 내야 되고 어떤 직원들의 몰입과 어떤 조직 문화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현재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션에서는 리더들이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4가지 상황들을 공유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고립이에요. 리더들은 어떤 감정을 공유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동료,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이것들은 인게이지먼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문 문항 중 하나인데요. 리더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공유할 사람들이 점점 회사에서 없다는 거죠. 이 고립감을 좀 느끼는 리더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성적인 불만족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리더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리더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요. 리더들이 앞에서 나왔지만 번아웃 비율도 더 높고 오버타임 그리고 주말에 리더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은 팀원들은 다 퇴근하는데 리더들만 남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경향들도 요즘에 많이 보이는 특성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상처뿐인 관계인데, 팀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리더의 관점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리더들은 점점 상처를 받고 있고,
으로써 리더들이 점점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관리자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과거의 중간 관리자는 어떤 산업혁명의 뭐 2차, 3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중간 관리자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었고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거고 중간 관리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는 피플 퍼스트 시대이고 어떤 개인화된 시대이고 수평 조직이 지금 중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뭐 사람이 중요하니까 구성원들 그냥 놔둬야 돼. 업무 지시도 하지 못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책임한 문화, 자유방임의 문화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모호함과 경계를 잘 다루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현대 조직에서의 특징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고 있는 거고 중간이 무너지면은 대부분이 무너진다는 이슈들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HR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더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이 구성원들 그리고 회사를 위하는 길인데 HR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 이번 시험에서도 나온 내용들이 있었고 또 제가 고민하는 이슈들도 있어서 물론 각자의 기업의 상황이나 특성 업의 특성이라든가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플 트랙이에요. 이 시험 세션에서도 나왔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옛날처럼 뭐 직급이 올라간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그 팀에서 가장 뭐 고직급자라고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또한 리더가 팀 매니저, 피플 매니지먼트와 어떤 전문가의 역할까지 모두 다 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는 어떤 팀 내에 피플 매니저 그리고 직무 전문가를 분리해서 두 사람이 협업하면서 이제 팀을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물론 큰 기업들 중심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멀티플 커리어 트랙을 구축해가지고 리더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원이나 뭐 대리 과장 어느 직급 이상이 되면은 커리어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듀얼 트랙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리더가 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리더십 자질을 평가해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리더 후보로 관리가 되는 거고 나는 리더십과는 나는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이 듀얼 트랙, 멀티 트랙을 회사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리더와의 상사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세션에서도 이제 어떤 실험을 하면서 리더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Performance is not a skill 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성과라는 건 가장 좋은 리소스는 상사라는 거죠. 그런데 팀장들, 중간 관리자들은 그 상사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는 팀장이 그 상사에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들이 뭐 임원이라든가 본부장에게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지 또는 팀장과 임원은 1대1 미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환경 구축을 위한 임원 교육은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어요. 이 세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에는 리더와 그 상사, 보스와의 건강한 관계가 이 조직 그 팀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리더들한테만 그냥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 특히 상사의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HR에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팀원들도 리더가 팀을 이끄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들이 꽤 많아요. 그렇고 또한 오직 한 10% 정도만이 어떤 탁월한 리더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리더십 교육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이 중요한 거는 알겠어. 그래, 팀장 리더십 중요해. 이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은 특히 조직 규모가 커지는 단계에서는 리더십 이슈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 그리고 그래, 이제 예전과 다르게 리더십도 새로운 어프로치와 새로운 역량이 필요해. 그래서 코칭 역량, 소통 역량, 아까도 나왔던 휴먼 스킬이라든가 소프트 스킬 쪽이 중요한 거 이제 알겠어. 하지만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 리더십이 변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킬 베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원 교육, 직무 교육도 역량에서 스킬로 쪼개가지고 스킬 베이스로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더십도 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을 조금 더 스킬로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면은 인정하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거, 경청하는 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스킬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데 공감 중요한데 어떻게 공감해야지? 경청 중요한 거 다 알죠. 근데 1대1 미팅할 때 경청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렇게 행동 기반으로 리더십 스킬을 세분화해서 행동 기반의 리더십 교육을 저희가 이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의 필요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킬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정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약성을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스킬적으로 어떤 것들은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아직 정의가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조금씩 그런 스킬들이 정의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HR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세션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툴킷이나 프레임워크 또는 체크리스트를 많이 제공해 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굉장히 바쁘고 역량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리더십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스킬이나 툴킷을 매뉴얼을 더 상세하게 HR 부서에서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야 되면은 1대1 미팅에서 피드백 미팅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소개를 하고 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중간에 어떤 대화들을 좀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직원 인터뷰를 위한 스킬 질문들도 나눠드릴 수 있고 공감하는 거 좋아. 근데 공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리더가 취약성을 먼저 공유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이런 스킬들을 쪼개가지고 이제 툴킷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왜 이런 소프트 스킬을 갖추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리더십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우리 다 뭐 잘해봅시다. 뭐 단체 회식 가서 뭐 아시아샤 하면은 됐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화된 어떤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고 휴먼 스킬이 필요한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스킬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는 나는 공감하고 경청하고 소프트 스킬 리더십까지 발휘해야 돼?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리더는 바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시간이 없는데 하느냐. 이런 리더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툴kit과 프레임워크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나온 세션 중에 하나가 9 minutes on Monday라는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는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이제 공유 드릴 수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9시간이 아니고요. 9분만 투자하면은 충분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직원들은 여기 보시면 다 각자의 감정 상태, 컨디션, 뭐 몰입 상태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동기의 수준, 몰입의 수준,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같은 방식으로 동기부여하고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거는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는 나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제너럴한 피드백이 아닌 거고요. 직원들한테 정말 업무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ave to,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것을 떠나서 난 이걸 꼭 원하고 싶어 뭐 그걸 떠나서 더 내재적으로 내가 목적을 기반으로 나 이거를 좀 정말로 이 목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런 동기 요소들을 찾아서 이런 내재적인 동기를 찾아야지 업무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연자는 이 몰입과 동기를 증가시키는 9가지 요인을 찾아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실험과 서치를 통해서 이제 9 드라이버를 찾아냈는데요. 케어, 그리고 그로우, 성장, 그리고 인정, 그리고 성취, 그리고 목적, 자율성, 그리고 연결, 커넥트, 펀, 그리고 모델, 솔소수범 이렇게 9가지 모델을 찾아냈거든요. 이 9가지 모델을 통해서 직원들의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원들은 매니저가 나를 케어한다고 느낄 때 훨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매니저가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줄 때 몰입한다는 거죠.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이가 6살 아이였는데 이 6살 아이도 이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직원 몰입을 58%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하는 일의 목적을 공유할 때 직원들의 성취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몰입을 촉진시키는 9가지 요소들을 뽑아냈는데요. 근데 그럼 이런 9가지 니즈, 직원들의 니즈와 몰입을 높일 수 있는 9가지 요소를 1:1 코칭을 통해서 리더는 이런 것들을 몰입을 촉진할 수 있고 코칭을 통해서 이 몰입 요소를 더 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리더들은 이제 3가지의 큰 문제들에 이제 처해 있어요. 내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건 I don't have time. 난 지금 이것저것 바쁜데 코칭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3가지 이제 문제점에 이제 리더들이 닥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세션에서도 굉장히 인정이 중요하면은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라는 거죠. 코드화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직원들에게 그냥 인사 부서에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인정할 때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줘라. 이런 것들이 그냥 인정은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인정해 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이런 사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들은 그래서 이 툴킷을 제공한 거예요. 리더는 너무 바쁜데 그렇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월요일 아침에 9분만 투자하면서 체크리스트 점검하면은 훨씬 더 탁월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체크리스트 9가지가 나왔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또는 일요일 날 전날에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보상이나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번 주에는 어떤 직원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 이번 주 팀워크 높이기 위한 어떤 스몰 토크나 스몰 챗이나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할 수가 있을지, 이번 주는 우리 팀의 재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어느 팀의 재미를 좀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런 9가지 동기부여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9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R에서도 쉽고 간단한 도구나 툴킷을 제공해서 리더십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리더가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 모르는 리더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리더도 있고요. 왜 나는 회사에서 왜 사람 관리까지 해야 돼? 성과만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현업에서 실용적으로 리더십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은 구성원들의 몰입과 생산성 향상까지도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9 minutes on Monday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HR에서는 훨씬 더 리더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을 때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 시간인데요. 지금만큼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때는 없었다. 맞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이 변화의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리더십에 대해 대전환기이고 전통적인 리더십과
뉴 어프로치,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더라고요. 그래서 뉴 노멀, 지금 뉴 노멀의 핵심은 리더십이라고 세션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구성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구성원들과 가장 1대1로 만나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리더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HR과 리더가 협업해서 리더십의 어떤 적극적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SHRM 23 디브리핑 두 번째 파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